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쌍특검을 거부할지 안 할지를 두고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 만약 최상목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민주당은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제주공항 참사 수습으로 줄탄핵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세우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11명이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이 됐는데 예. 어째서 내란 수괴가 아직도 집에서 편한 잠을 자고 있냐. 예.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 예. 이렇게 개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자기 비하의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현재의 권력자가 일으킨 더 큰 권력을 장악하려는 내란이었기 예.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청산 정리가 안 돼요. 원래부터. 네. 왜냐하면 그 공범들이 모든 권력기관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부는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 그 뿌리까지 내려가면 뿌리가 깊이 모든 권력기관에 다 있어요. 내각을 예.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제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 사태를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각에는 분명한 공범 세력이 남아 있죠. 한덕수 씨가 우리는 내란 공범은 아닌 줄 알았는데 내란 공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소환 요구를 했어요. 예. 피의자로 예. 해가지고 경찰 국수본에서. 예. 그 최상목 씨도 공범일까 아닐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란 공범인지 아닌지. 본인이 일단 그러면 만약에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안 한다든가 예.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얘기는 내일까지 되면 이 최상목 씨도 공범인지 아닌지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예측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최상목 씨가 만약 예. 최상목 대행이 그 헌재재판관 임명을 내일도 안 한다면 예. 그리고 만에 하나 특검법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면 이거는 그 증거로 봐야 돼요. 그 사람도 공범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뭔가 한 일이 있을 거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준? 예. 그거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원하냐 안 하냐. 원하냐 원하지 않냐 그걸로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만약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면 예. 그것은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라는 그래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서 뭐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또 하도록 만드는 이 시나리오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상목 씨도 이거는 무슨 줄탄핵 무슨 대행의 대행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수술에 비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암이 45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 전두환 신군부라는 이 내란의 암. 그래서 이거 막 중증으로 진행됐다가 이제 YS 대통령 때 들어와서 이걸 도려냈습니다. 예. 암 부위를 도려내고 예. 그 암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하나회라는 그 정치군부 집단을 도려내고 예. 그런데 그 암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 곳곳에 다시 조금씩 잔류한 이 암세포들이 쭉 있다가 예.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검찰의 권력을 검찰이 하나회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형태로 이 암이 다시 재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만에. 예. 그랬다가 다행히 우리의 면역력이 그때부터는 커져가지고 예. 조기에 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암이 다른 신체 장기를 다 망가뜨리는 수준까지 안 간 상태로 지금 암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 어느 세포가 암세포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실제 암세포도 항암제가 들어오면 이제 항암제가 표적으로 설정을 해서 가잖아요. 또는 우리의 면역세포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암세포로 인식해서 대식세포가 잡아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이 항암제가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그 표식을 감추고 정상세포인 것처럼 딱 위장해서 또 살아남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한덕수 씨는 암세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스스로 암세포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암세포를- 암세포의 징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라는 이 면역세포 체계가 예. T세포, 뭐 예. 대식세포 얘네들이 예. 집결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일부 몰지각한 친윤 언론이 줄타내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상이거든요. 그 암세포를 박멸해가는 과정이에요. 최상목 기자회견할 때 뒤에 써 있었던 국무위원 중에 12월 3일 밤에 계엄 발동하기 전 국무회의인지 간담회인지 뭔지에 불려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덕수 씨가 전화해가지고 11명. 그 11명에 속한 사람만 다 탄핵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국무회의가 정지되죠. 이게 지금 이 탄핵 국면 어떤 불확실성이 길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죽건 말건 외교가 뭐 아작이 나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권력을 되찾아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집단이 내란 집단이에요. 암세포들. 완전히 암세포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끼리는 교신이 되고요. 그 나머지 정상 세포들하고는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종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것이 암세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친윤 언론의 줄탄핵에 대한 프레임에 우리 모두가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므로 당장 암을 도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꼼꼼히 체크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항공 참사로 국가애도 기간이지만은 윤석열의 복귀는 더욱더 우리에게는 큰 참사입니다.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없애기 위해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